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방송 전에 항상 이렇게 안내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반드시 유의하시라고 강조, 그리고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제 목소리 이상하죠? 여러분들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 하는데 정말 오래 갑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한한령 해제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엔터주와 화장품 미친 급등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엔터주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하이브,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식을 꼽을 수 있겠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 그리고 클리오 같이 요렇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한령 해제 시 자, 한국 콘텐츠랑요, 요 화장품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 아니면은 이미 선반영? 그런데 지금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한한령 해제가 미칠 영향, 그리고 요 엔터 화장품주의 상승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가지 좀 주식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스토리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역시나 한한령 해제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얘는 뭐다? 대장주. 이러면 앞으로 한한령 대장주는 A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적은 거래량으로 터졌죠?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가 터졌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많아요. 이거는 저항 구간까지 위로 11,0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10% 15%가량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주봉이건 월봉이건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시면 과대 낙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54,000원까지 갔다가 5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대략적으로 이 구간까지 빠졌어요. 6,000원 초입. 그러면 90% 이상 빠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주가가 질질 거래량 최초, 이게 이전 마지막 거래량을 크게 터뜨린 시점도 2만원대입니다. 그러면 저항, 어떻게 보면 물량을 소화해야 될 저항 구간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한령 관련 이야기 나왔을 때 먹을 게 굉장히 많은 주식이라 보고 있고, 판타지오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중국인이 지금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그러한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함부로 권유드리기 좀 어려운 주식이라 보여지고요. YG 플러스도 음원 유통 관련해서 사실상 어떻습니까? N자형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바로 어떻습니까? 요때 터진 물량의 저항권에 어떻게 보면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A스토리가 가장 좋아 보이고, 키스트도 순식간에 저항권이죠. 내일 주가 추이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RBW 낙폭 이후에 순식간에 저항권까지 다 치고 올라갔어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토니모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표적인 주식은 YG죠. 지금 엔터 대표적인 엔터 4사 중에서는요, 좀 전에 콘텐츠 관련주는 콘텐트리 중앙 A스토리가 대장주였죠. YG 플러스랑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요 쪽입니다. 소위 말하는 뽕짝. 이 뽕짝 쪽에서는 YG가 대장인 것 같아요. 오늘 갭 상승 뜨면서 이렇게 6만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YG도 어떻게 보면 가요 4대장 중에서는 가장 낙폭이 컸던 주식이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JYP는 슬슬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빠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적에 대한 미래 반영이 이미 많이 되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는 다른 엔터주들이 빠질 때 오히려 수혜를 받기 때문에 어렵다 보고 있고, SM 같은 경우도 지분 싸움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적인 이미 이슈로 테마를 타고 한번 갔기 때문에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적으로, 단순하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성 있는 두 개 주식은 하이브 그리고 YG 엔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BTS가 본격적으로 컴백을 하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치고 올라가면서 30만원대 주가를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 정도라 보고 있고, YG는 오너 리스크를 다 뚫었습니다. 막 오너 리스크 있었죠, 아티스트 리스크 있었죠, 굉장히 많았죠. 블랙핑크 재계약건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한 위기감의 낙폭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실적을 자연스럽게 회복한다. 이미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가 올해 활동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쪽까지 열린다 가정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고점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YG 엔터가 제일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주식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장품 주식도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있고요. 뭐 아모레퍼시픽 또는 이츠한불 또는 LG 생활건강, 지금 33만 5천원이잖아요. 얘 유망하게 봅니다. 얘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 보고 있고, 뭐 클리오, 코스맥스 전부 다 뭡니까? 중국 관련 한알령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화장품주로 묶여서 올라갔던 주식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 다 물량을 어떻게 빨아들인 적이 있었지만, 정말 한알령에 대한 부분은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엔터주가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을 물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통상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엔터주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화장품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한알령이 해제가 되잖아요. 엔터주 주가 상승 이유가 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이 개방되잖아요. K-팝 그리고 드라마, 영화까지 수출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아무리 크더라도요, 전 세계 인구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전세계 1등은.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업될 수밖에 없고, 수요가 업된다라는 거는 콘텐츠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한알령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방송 출연 그리고 요 음원 및 영화 유통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게 해제가 된다. 그러면 어떤 걸로 이어지겠습니까? 가요기획사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매출비 중에 콘서트, 공연 매출입니다. 이 콘서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가적으로 팬덤이 확장되면서 음반 굿즈 판매 그리고 드라마, 영화 판권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팬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이것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시면 한알령 이전 있잖아요. 2016년 이전에요. 우리가 2세대, 3세대 아이돌이라 그렇잖아요. 엑소, 빅뱅, 트와이스 등 중국에서 인기가 컸어요. 얘네들이 중국 인기가 굉장히 누렸거든요. 앨범 콘서트 수익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커졌죠. 이때보다 팬덤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전 엑소, 빅뱅, 뭐 트와이스, 동방신기, WS501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BTS, 유진스, 블랙핑크, 아이브 4세대 K-팝 그룹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주목하셔야 돼요. 중국 내 콘서트, 4세대 아이돌의 가장 큰 장점 팬덤입니다. 그리고 공연 매출, 티켓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알령 이후에 지금 한국 가수들이 중국 내에서 대형 콘서트 개최가 불가했잖아요. 이거는 회사들, 기업들의 매출기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해제가 된다? 중국에서 대형 공연이 가능하겠죠.
티켓 판매, 팬미팅, 스폰서십에 대한 계약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 같은 이러한 글로벌 그룹들의 중국 공연 티켓은 엄청난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에 BTS가 지금처럼 인기가 최고점이 아니고 이제 막 오를 때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콘서트 한 번 했을 때 수익이 수십억이었어요. 지금은 수백억을 넘어서 수천억까지도 충분히 중국 투어만 계속 돌리면요 수천억도 가능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부가효과, 경제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이후에 요 하이브, 그동안 부진했던 YG, JYP, SM 등 이러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 매출, 티켓 파워에 따라서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면서 또 어디로 이어지겠죠? 광고 계약. 지금 중국 내 한국 연예인 광고가 좀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풀리면 엔터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중국 광고 계약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중국 브랜드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어떻습니까? 스타들을 모델로 기용하는데 중국 브랜드들이 K-팝 스타들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엔터사가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디로 이어지냐? 뷰티, 패션, IT. 여러분들 딥시크 논란이잖아요. 딥시크 모델을 만약에 국내 아이돌 그룹에 한다 쳐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브랜드 파워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산업적인 측면에 따라서 엔터 쪽 그리고 컨텐츠 쪽은 세금을 물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힌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2세대, 3세대가 중국 브랜드 광고로 큰 수익 올렸어요. 지드래곤이라든가 엑소 같은 친구들. 그런데 지금은 누굽니까? 라인업이 달라요. 블랙핑크, 유진스, 르세라핌, BTS 다 대기하고 있어요.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 파워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엔터주의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지금 이미 엔터주 같은 경우는요 중국 시장 매출 부재를 반영한 주가 수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주식 차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엔터주 관련주들 이미 중국 시장 매출 부재를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알령 해제 시 이 중국 시장 재진입 기대감으로 PER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미래 실적 개선을 반영하는 주가를 반영하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재작년 11월쯤이었는데 중국 쪽에서 한국 게임 판호 있잖아요. 일부 해제했을 때 펄어비스, 넷마블, 컴투스 게임주가 급등했었거든요. 엔터주도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 보겠습니다. 결론은 한알령 해제는 엔터주 강세 예상으로 이어지고 K-팝 드라마 영화 수출 증가, 매출 성장, 중국 콘서트 굿즈 판매 회복, 추가 수익 창출, 광고 브랜드 협업 재개, 아티스트 수익 상승. 그러면 엔터주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투자자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주도요. 한알령 이후에 역시나 중국 내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 유통이 제한되었죠. 그리고 마스크팩 사업하시던 분들이 대박 많이 났거든요. 이분들이 수익이 뚝 떨어졌어요. 중국에서도 이러한 뷰티 관련 상품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놨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매출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게 해제가 된다? 그러면 면세점, 온라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면세점,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수출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중국은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 중 하나잖아요. 그럼 매출 급증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도 K뷰티가 굉장히 난리였잖아요. 그 정도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었는데 중국까지 열리면 더 큰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참고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난리잖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몇 년 사이에 주가가 폭락했다고. LG생활건강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심각해요. 원래 178만 4천원에 있던 주식입니다. 얘가 30만원대까지 빠졌어요. 고점 대비 90% 넘게 빠졌다라는 거죠. 178만원짜리가 4년 내내 빠지면서 30만원대까지 왔다? 그러면 바닥. 바닥이라는 거죠.
근데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엄청 크게 들어왔잖아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중국에서 성장했던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인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관광객 유입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동대문 가보니까 뭐 굿모닝 시티 밀리얼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조금 너무 제가 구매자 입장에서 심각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관광객들 예전에 막 버스 대절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고 그러면 면세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은 다 아시겠지만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케팅도 괜찮겠죠? 광고 브랜드 파워가 회복될 수 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중국 내 광고 홍보가 제한되었잖아요. 그런데 왕홍 마케팅, 띠몰, 그리고 샤오홍슈 같은 중국 플랫폼 광고 재개가 가능하다. 인지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아실 거고, LG생활건강, 후 같은 브랜드가 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었죠. 근데 밀렸었어요. 중국 로컬 브랜드 이 퍼펙트 다이어리라든가 화시지한테 밀렸었는데 요게 풀리면 우리나라 잘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정말 일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K뷰티 글로벌 확장 기대감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미국, 유럽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같은 이 ODM 있잖아요. 제조업체들. 이 친구들도 중국 로컬 브랜드와 협업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죠. 잘 유지했어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근데 특징은 무엇이냐? 한알령을 제외하고 반영이 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멘텀이 크다라는 거겠죠? 모멘텀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ODM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판매가 활발해질 것이다. 그럼 역시나 뭘로 이어진다? 실적. 정리해드리면요. 중국 수출 증가, K뷰티 성장 회복 기대감, 중국 관광객 유입, 면세점 매출 반등, 중국 내 광고 마케팅 재개, 브랜드 파워 회복,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중국 로컬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시장을 되찾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마다 지금 다 나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한국 시장이 이들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 아시겠죠? 뭐 갈놈들은 많습니다. 갈놈들은 많은데 이왕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미리 알아놓고 선점하자. 그리고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제가 생방송이건 뭐고 자료 많이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정도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 기회를 잡아서 상반기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의 이건희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